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함께해 주실 세 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오랜만에 잔매거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저 잔매거진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게 된 홍기찬입니다. 직무가 여러분들 뭐 자소서 면접 그 취업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무 관련돼서 살아있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에서 바른 길을 안내해드리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또 오늘 소개해드릴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부금융서비스의 송범용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현장 중심으로 아무래도 필드에 있다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금융 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소개해드릴 직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찬 컨설턴트께 여쭤보죠. 오늘 어떤 직무를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문과 학생들, 그다음에 상경계 학생들이 가장 꿈에 그리는 금융권 그리고 재무 직무를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안에 있는 재무 직무는 그렇게 티오가 많지는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고 통칭하는 영업과 좀 관련되는 그런 금융권 직무들, 그다음에 사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재무하고 회계와 관련되는 직무들,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아울러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금융권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금융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방금 홍기찬 컨설턴트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금융권이 재무 나눠지지가 않죠.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모든 상품들을 봐드리고 그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재무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권의 선호도라고 말씀드리면 문과생들이 정말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구나 이제 일반 금융이 아니라 본부에서 금융권의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면은 소위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의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그쪽 직무를 맡고요. 그다음에 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입보다는 이제 전문직 채용이 많기 때문에 신입 티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쟁도 네. 그만큼 세겠군요. 네, 정말 셉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융권의 재무부터 먼저 살펴보죠. 어떻게 나뉘게 되나요? 네, 우선은 저는 현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금융권 재무 관련해서는 우리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모든 영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다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PB센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창구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텔러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재무 설계를 진행하시고, 증권사는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우리가 브로커리지라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는 FC, 우리가 재무 컨설턴트라 부르시는 분이 진행하게 됩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다만 우리 은행이나 증권은 찾아오시는 고객들, 우리가 인바운드 영업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는 주로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금융권 재무 직무와 일반 기업의 재무 직무가 어떻게 다른지도 좀 짚어볼까요? 구직자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돈을 다룬다는 건 이제 공통 분모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융권 재무, 우리가 그냥 금융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객 응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금융권 시장에서 자금 시장,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금 상품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일반 기업이라고 할 때는 그 기업들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금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또 자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는, 우리가 이거를 회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께도 좀 같은 질문 드려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융 재무 직무와 일반 재무 직무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금융에서의 본부의 업무와 그다음에 영업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점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본부의 업무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에서 하는 재무회계라든지 뭐 관리회계, 세무회계, IR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금융 업만의 특성이 있는 뭐 신용 리스크 관리라든지 고객의 신용도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변동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상품의 가격이
변동에 따른 뭐 금, 외환, 파생 상품들을 금융회사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격들이 변동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자체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재무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영업점은 고객의 신용평가 및 자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재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부와 영업점의 차이점은 본부는 우리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영업점은 우리가 오시는 고객님의 재무를 담당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업점은 기업팀과 개인이 있는데 기업팀은 이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제표라든지 부가세, 가세, 표준증명원이라든지를 통해서 신용도를 평가해드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출을 나간다든지 그거 외에 뭐 자금의 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자금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무를 관리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가지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봐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자산을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게 급여 소득에 맞게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자산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봐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차이점, 좀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금융권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재무직무 쪽에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무직무 하면요, 홍쌤, 그 전표와 엑셀 작업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융권의 재무직무도 같은 일들을 하나요? 보통 이제 학생 보면 증권사 입사한 친구들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들 이제 초기화시키고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다양한 ERP 시스템들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고객 관련 데이터, 이런 엑셀 시트 관리도 아주 꼼꼼하게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재무직무를 두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범용 컨설턴트께서는 이제 실제로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우리 보험사에서 진행되는 재무직무 예를 들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방대한 자료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고객을 만나서 고객에게 이제 재무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이 전 생애에 걸친 재무 설계를 하기까지는 고객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금융 상품을 가입시키거나 또는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우리 고객과의 자료와의 싸움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정확한 고객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 예를 들면 예적금, 그다음에 대출, 그다음에 주식 채권 관련, 그리고 뮤추얼 펀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료, 그다음에 상속 증여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자산 상태표나 수지 상태표를 작성하게 되고 여기에다 그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성향, 그다음에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개인 재무 목표라는 걸 완성합니다. 그리고 재무 목표를 완성하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제대로 목표가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조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고객들의 이제 특성과 또 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이나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힘들면 또 반대로 어떤 점들은 장점이라고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 MC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객들은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목표도 다르고 재정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다 다른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요.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점이고 다만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나서 고객이 이 목표대로 자기의 재무 목표를 실행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고객 옆에서 같이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재무 직무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들 지금 또 상반기 공채 한창이신데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 그리고 또 재무직무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찝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이제 금융권은 논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나왔던 주제가 ICT 업계가 지금 금융업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논해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거시경제 지표, 유가, 환율 같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직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던져주고 PT 면접장에서 너 이거 보고 의견을 개진해봐라. 뭐 외국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아주 좀 상세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 언어에 대한 독해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평상시에 꾸준한 관심도 중요하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자질과 역량을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되는 곳이 자소서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녹여내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 키워드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영업력과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시면은 보험회사는 직접 아웃바운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증권회사랑 은행은 인바운드 업무,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많이 상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복합 점포도 나오고 갈수록 외부에 있는 금융권이 아닌 타 전문 인터넷 은행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산업 간의 경쟁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영업력이라는 것이 발로 뛰는 영업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금융권을 가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학창 시절의 경험, 도전과 실패를 묻는 항목 부분에 있어서요. 영업력과 금융 관련 지식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팔아본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네. 영업력의 시작은 도전에서 나오지만 또 영업의 성공은 공감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호기롭게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감이 발생하지 않다면 선택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감, 배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얼마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경험들, 사람들과 함께한 경험,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경험들을 저서 항목에다가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험 역시나 네. 중요하군요. 네. 홍기찬 컨설턴트도 자소서 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금융권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 내지 내가 많이 수정해주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소서를 아마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금융권 자소서는 조금 일반 기업 대비 좀 추상적입니다. 그다음에 양이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인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고객 자산을 실제로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책임 소재가 또 걸려 있고 도덕성도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들보다는 약간 좀 인성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서 적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로 나돌게 되면 또 그것도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업보다는 좀 인성적인 역량을 강화하되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팩트 위주로 좀 기재하라.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를 여러분들 자소서에 분명히 반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금융권과 또 이 재무 직무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 루머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무 직무는 매월 말 결산 시즌이 오면 항시 야근해야 한다. 얼핏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 삼성에 있을 때 예. 제 동기가 이제 재무팀에 있었는데 네.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결산 시즌 때 호텔 가서 일을 한대요.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예. 저는 너희 무슨 호텔 가서 일하고 좋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곱씹어 보면 집에 못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 재무나 회계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결산 타이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 기간 내 업무를 완료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야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ERP 시스템들이 회사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효율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들어가서 나는 또 야근 때문에 회사 생활 못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좀 할 필요는 없다. 구직자들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나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큼 힘들 정도의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카더라 통신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권 재무직무 근무자들은 숫자만 보다 보니 꼼꼼함을 넘어 쪼잔, 깐깐해지더라. 예. 요것도 사실은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 하면은 친구들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금융권에 계셨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직종이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서비스를 조금 차원이 높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또 바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깐깐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더구나 또 금융권은 숫자랑 관련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숫자 하나하나에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외부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쪼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쪼잔하진 않거든요. 네. 몇몇 쪼잔하고 깐깐한 사람들 중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있다고 보시는 게 그게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좀 진짜 카더라 통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카더라 통신은요. 금융권 재무 직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질문이 요즘에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대학이나 이제 특성화고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100% 사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이번에 NCS라고 해갖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걸 저희가 정부가 발표해갖고 네네. 이제는 뭐 어학 자격증이라든가 어학 자격증, 뭐 토익이라든가 이른바 그다음에 뭐 이런 스펙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실제 공기업에서는 이제 이걸 적용하는데 근데 제가 현장에 느끼는 건 약간 다릅니다. 온도 차이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 펀드라든가 증권이라든가 파생 상품 관련 자격증은 법정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실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FPK 일명 우리가 국내 공인 재무 설계사, 그다음에 CFP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없다 하더라도 재무 설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따야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아는 그 모 회사 같은 거 네. 증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요. 특정 기간 내에 특정 자격증을 못 따면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따야 된다면 준비해 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공채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또 이야기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고 싶은 기업 내지 이쪽에 좀 충실하라.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마감인 곳이 있죠. 그러니까 동부그룹에서 동부증권, 동부화재, 그다음에 동부자산운용이 오늘 자소서 마감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안 쓰신 분들은 오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권 직무야말로 그 어떤 업계보다 영업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나 대응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 직무에 대한 TO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TO가 많은 개인 영업이라든가 지점 영업 이런 파트로 좀 많은 구직자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쪽으로 지원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이야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네, 물론 네. 이제 자격증을 있어서 내가 금융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몇 은행들은 자격증 기재란을 없애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격증이 개수를 늘리는데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면접을 보고 또 논술을 하고 PT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금융시장이라든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력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냥 양의 스펙이 아니라 좀 날카롭게 질의 스펙을 만드는 그런 좀 현명한 구직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험사 화재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주현 컨설턴트도 여러분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기업 내지 취업 전략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홍기찬 컨설턴트님께서 보험 쪽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네. 아무래도 출신이 은행이다 네. 보니까요. 은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이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신한은행은 전통적으로 인내와 끈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한은행을 향한 충성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어필하시는 게 좋겠고요. 국민은행은 최근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어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국민은행의 항목 중에 당행을 방문하고 타인과 비교, 그다음에 CEO로서의 전략을 이야기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금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레이아웃, 지점 환경이 어떻다더라, 맞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은행을 가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은행권을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반인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좁은 차별적인 부분들을 시장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답변. 네, 네.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보다는 금융권을 준비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두 은행 다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갑자기 인문학을 이야기하시려면 되게 어려우니까요. 평소 때 신문을 본다든지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조금 많은 생각, 사회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국민은행 자소서 항목 저 얼핏 봤는데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를 하시는 그런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총 9개 항목이 있고요. 예, 약술과 서술, 그다음에 자율분량으로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니까 4,000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어마한 분량이 이렇게 있는데 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추상적인 부분을 추상적으로 쓰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말하면 전체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이야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한 장면,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뛰어나게 보입니다. 네.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 잔매거진에 자소서 클리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범령 컨설턴트께서 또 동부금융서비스에서 직접 나와 주셨는데 채용 정보 설명해 주시고 가셔야죠, 오늘. 네. 네. 우선은 저희 동부금융서비스는 다양화된 차별화된 전략으로 예를 들면 방송춘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고민도 해결해주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차별 전략으로 지금 급성장하는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 모델 같으세요.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에 100여 명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모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어떤 영업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영업적인 강한 마인드와 외향적인 성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은 졸업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보험학과나 그다음에 경제, 경영 관련 학과 또는 회계학과 출신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험 컨설턴트를 하면서 요거 이제 항상 필드 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이제 지점장이라든가 관리직으로 저희가 승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군 장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당히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격증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선은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AFPK라든가 CFP 이런 자격 조건을 갖췄으면 더 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각종 투자 상담사 관련 자격도 있으면 저희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문의는 동부금융서비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우리 각 지점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아마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정말 친절하게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또 채용 정보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우리 또 홍기찬 컨설턴트께서 금융권 재무직무 전반적인 금융권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방송 보시는 이공계생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 학생, 그러니까 뭐 중견기업 SI 업계, 그러니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하는 시스템 그 회사에서 떨어진 친구가 지금 모든 은행권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은행 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금융권 IT 채용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금융 필드에서 보안이라는 건 외주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능이 이런 인력들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계라든가 SI 기업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금융권 IT도 내가 도전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전반적으로 금융업계를 두드리시는 분들이 항상 능히 봐야 할 부분은 신문 리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신문도 좀 보시면서 논술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정주영 컨설턴트도 끝으로 한 말씀 우리 후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채용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든데요. 네. 금융권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융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몇 군데 지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성하고 이렇게 사귀기 가는 과정에서 어장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 명만 이렇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취업의 전략에서도 그러셨나 봐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튼 되게 감사했었는데 네네. 네. 이거 다른 데로 가네요. 네. 근데 뭐 연애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취업 전략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조금 지원하셔가지고 내가 마음도 좀 편하게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지원하셔라. 최소한 한 20군데 이상은 지원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저는 사실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복수 합격을 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네. 요즘 친구들이 다 들이닥치니까 4학년 때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변 분들한테 좀 2학년, 3학년 때 미리미리 준비해라고 좀 조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 준비하시면은 정말 골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세 분이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직무 소개에 대해서 자세히 풍성하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